안녕하세요. 대원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 사명 M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부터 폭력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도 5월 달쯤에 풍력 발전기 이 핵심 부품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폭력에 대한 수혜도 받고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모멘텀, 다시 말하면 에너지 관련된 어떤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사명 M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좀 공통적인 사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 관련된 모멘텀, 에너지 관련된 모멘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작용이 되면서 주가를 부양시켰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분을 기점으로 영상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선업에 훈풍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조선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호재성 이슈로 부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겉만 좀 보게 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반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유동성 관점, 금리 인하 시기가 9월 달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M택 같은 경우 금일 외인의 매집세가 소량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근 한 달 동안 외인의 매집 물량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기관은 매도 물량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의 부양을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매집으로의 전환세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와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미중 갈등이 조금 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사이익이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 다툼을 하게 되면 반사이익 관점에서 조선주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돼야 사명 M택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흐름세 살펴보려고 하는데 24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랫거리가 좀 출현을 해줬습니다. 그만큼 지지에 대한 여부를 좀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주가 역시 상승된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현재 동향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서 금일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삼형 M택 같은 경우 이렇게 보게 되면 플랜트 기자재 쪽에서 매출이 나오죠. 그래서 선박 엔진 쪽, 마지막에는 풍력 기자재도 속해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조선 관련된 모멘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어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냐면 트럼프가 패격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조선 관련된 부분은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반사익 관점에서 조선주도 훈풍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명 M택 같은 경우도 플랜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와 엮여주면서 주가의 상승 흐름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가적인 측면도 보게 되면 80불 정도로 형성을 해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유가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사실은 중국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제가 지금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유동성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9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원유 시장에도 돈이 들어와 주면서 유가의 상승 흐름까지 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선주는 추가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죠. 고유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LNG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이 부분이 조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도 최근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에 대한 부분이 전망이 되면서 환율 역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가장 유의미한 구간은 1,400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400원 구간까지 환율이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공포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 증시 자체는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하락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조선주는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지수는 뭐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CPI 지표가 예상치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도 냉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그래서 금리가 민감한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주택 관련된 종목들도 있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종목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도 통화 완화 정책 관점에서 오히려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신재생 에너지를 아예 없앨 수 없다라고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AI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도 증가를 한다. 전력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천연가스 수요도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원전이랑 비교하실 때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천연가스까지 수요가 증가를 해주면서 에너지 순환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도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는 관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5일선 구간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5일선 구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현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사실 20년부터 21년도 그리고 22년 중반까지 조선 관련된 사이클, 그리고 시장에 돈이 들어와 주면서 삼형 엠텍도 그렇게 괜찮은 흐름세를 보여줬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20년부터 22년까지의 이 구간,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에 대한 돌파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이 될 테고, 자,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서 강조드렸던 반사익 관점에서 조선 수혜, 그리고 유동성 관점에서 통화 완화 정책을 펼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전력 수요가 증가하니까 꼭 필요하다. 자, 이런 두 가지 관점을 제시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 삼형 엠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